다가오는 날에도 재물운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재물운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이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운과 복을 크게 받고 더 나아가 향후 몇 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랬기에 옛 조상님들도 매해 이 시기마다는 해야 하는 것들을 꼭 지켰으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하여 한 해의 재물운과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하였습니다. 오는 6월 21일과 22일은 좋은 운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목할 날입니다. 바로 하지인데요. 하지는 이제 드디어 여름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지와 입춘처럼 계절을 잘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계절의 흐름에 잘 맞춰 행동하여 한 해의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날로 여겨지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지켜줄 이날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21일을 기점으로 올 여름에는 꼭 해보셔서 한 해의 행운과 풍요를 이루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날 절대 하면 안 되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까지 모두 전달드리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항상 인생의 풍요와 번영이 여러분의 앞날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재물복을 위해 다가오는 6월 이날 21일과 22일에 주목하세요. 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하지는 매년 6월 21일에서 22일쯤 찾아오는데요. 음력으로는 5월이며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이 가장 높고 해가 가장 긴 날인데요. 예로부터 태양은 많은 문화와 신화에서 힘과 에너지, 생명력, 희망과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은 세상 만물에 빛을 주고 열을 발산하여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성장, 성공, 번영,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금전운과도 이어지지요. 그리고 하지 이후로는 장마가 찾아오기 때문에 장마 또는 가뭄에 대비해 추수날과 마찬가지로 가장 바쁜 날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메밀 파종, 감자 수확, 고추 밭매기, 보리 수확 및 타작, 모내기, 병충해 방제 등이 모두 이루어질 정도로 바빴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산다면 당연히 번영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지가 되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가 지나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는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농작물이 많이 수확되기 위해서는 태양도 중요하지만 물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수확을 해서 얻는 식량들은 재물을 뜻하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고 한 해의 풍요를 위해 조상들 역시 소중한 날로 여길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 그 중에서도 금전운과 풍요를 원한다면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이고 조상님들도 이날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지켰습니다. 6월 21일, 22일 이날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보세요. 재물운과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금전운을 더욱 크게 만들려면 이날 이것들을 유의하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이날에는 감자를 활용한 음식을 먹어보세요. 이 시기에는 수확하는 작물 중 하나가 바로 감자인데요. 구황작물인 감자는 하지에 감자를 케밥과 함께 먹어야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 풍습도 있어 밥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식량이 많을수록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했고 그랬기에 언제나 풍년을 위해 기원했지요. 이런 마음을 담은 감자를 이날 맛보면 좋습니다.
또 감자를 넣은 감자밥도 맛있고 여러모로 쓰기 좋은 작물이기에 제철인 이때 사두는 것도 좋지요. 감자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제철 음식인데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쌓이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러주는 감자는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좋고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을 가해도 영양분의 손실이 적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이날 가족들과 함께 감자무침 또는 감자전을 하여 함께 맛보게 된다면 가족들의 금전운을 더욱 살아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매실을 먹기에 딱 좋습니다.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언제나 여름이 시작될 쯤 혹은 6월 중순에서 말에 수확하는 매실을 손질해서 매실청을 담궜던 기억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매실청은 일반적으로 집에 항상 있는 비상약과 같은 필수품 역할도 톡톡히 했지요. 시원하게 물과 얼음에 타음료처럼 마시기도 너무 좋았지만 배탈이 났을 때는 매실만큼 효과가 좋은 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하게 체했을 때에도 매실청으로 음료를 만들어 마시거나 원액을 소주컵으로 한 컵 정도 들이키면 쑥 내려갈 정도로 소화불량과 위장 장애를 없애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매실에는 다른 과일에 비해 구연산, 유기산이 풍부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입맛을 돋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유기산은 살균 작용도 해주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걸리기 쉬운 질병인 식중독 예방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청매실은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매실청이나 매실 장아찌 등으로 만들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날 가족들과 모여 가정의 금전운을 기원하고 함께 매실청으로 만든 차를 마셔보는 것도 가정의 평온한 기운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철의 음식, 양과 음의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자연의 음식으로 우리 몸을 보신하여 좋은 운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옥수수를 먹기 적절한 시기입니다. 6월에 수확을 많이 하는 음식 중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옥수수인데요. 하지에는 옥수수의 당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 원래도 맛있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당도가 높고 아삭한 초당 옥수수가 인기를 끌면서 이맘때쯤이면 옥수수 수확철에 맞춰 초당 옥수수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옥수수를 올려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을 진행하기도 하는 만큼 이맘때 먹기 좋은 음식인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몸도 같이 처지기 쉬운 하지에 몸 기운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도 먹으면 좋은 음식이니 함께 모여 찐옥수수를 비롯하여 옥수수로 만든 요리를 먹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보양식으로 몸의 기운을 충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몸이 허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좋은 운이 들어오더라도 내 몸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깝게 운을 놓쳐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하지요. 그러니 모든 만물의 기운이 양과 음이 잘 조화되어 순환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렇게 잘 순환되기 위해서는 몸의 기운을 충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하지부터는 자신의 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 기운을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면 요리로 입맛을 돋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시원한 국물과 면으로 구성된 냉면을 먹거나 콩을 갈아 만든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는 콩국수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가정식 중 하나로는 냉국을 올리는 것인데요. 특히 여름에는 미역 냉국과 오이 냉국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으로 몸의 열기를 식혀주고 기운을 나게 도와줍니다. 이외에도 열기의 환경 속에서 지치기 쉬운 몸을 위해 나 자신만의 보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운을 준비하고
건강한 나 자신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너무 매운 음식은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해치는 좋지 않은 음식을 이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하나가 너무 매운 음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옛 조상님들의 말에 따르면 매운 음식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 많지요. 요즘은 매운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내 몸에 자극을 심하게 주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적정량의 매운맛은 괜찮지만 정말 지나치게 매운맛이 강한 음식을 찾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양기를 흩어버리는 탓에 기운의 조화가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내 몸에도 직접적으로 차차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비슷한 의미로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작정 과식을 하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에 나는 이날 즐기는 음식을 먹는 것 이외에도 간단한 이 행동들로 운을 모을 수 있는데요. 이날 지키면 좋으며 일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더운 날이 이어지더라도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을 크게 받는 방법 중 하나가 집안을 청소하거나 정리하여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특히 6월을 시작으로 7월, 8월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하루 종일 틀게 되다 보면 환기를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 청소를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환기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일상생활 속의 금전 흐름을 위해서라도 항상 청결을 잘 유지하시고 환기를 잘 해주어서 맑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지는 여름을 지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덥기 때문에 깜빡할 수 있는데요. 이날은 꼭 환기에 신경을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정화되고 순환되면 기운의 흐름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내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하는 효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깔끔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 좋은 운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바라는 좋은 일들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청소를 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현관과 창틀을 청소하면 좋은데요. 현관은 모든 운이 드나드는 기본적인 공간으로 재물운과 가정의 화목함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의 현관으로 여겨지는 집의 앞마당을 매일 아침 쓸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의 시작을 담당하는 공간이 중요하였던 것이고 풍요를 이루는 것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현관을 청소하게 되면 드나드는 기운들 중에 나쁜 운은 사라지게 하고 좋은 운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금전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면 예로부터 집안 마당을 쓸고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을 행해왔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재물운과 인복마저 책임지는 현관을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안 정리정돈을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이날 산책을 하여 자연의 기운을 받으면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집안에서 있거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바깥의 공기를 마실 일도 적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기운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더 나아가 일을 하여 가족들이 번영할 수 있는 힘을 주지요. 다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제는 여름이기에 열사병, 내리쬐는 햇빛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 나가는 것은 좋으나 햇빛이 너무 심하여 건강에 영향을 주는 곳에 가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태양이 가장 강렬한 1시에서 3시 사이보다는 5시 이후에 선선해지는 날을 보고 외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날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나도 모르게 했던 이 생각 때문에 내게 오던 돈복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날은 풍요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날이기에 만약 금전운을 받길 바라신다면 반드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조상들의 말씀에 따르면 항상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말이 있었지요. 그만큼 매사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내가 가진 대운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유념하셔서 올 한 해의 복을 크게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 빠르게 처리하려는 것들이 많이 보이시지요. 듣는 것도 빨리 말하는 것도 빨리 일하는 것도 빨리 쉬는 것도 빨리. 모든 것을 빨리 하려는 문화는 한국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 조상님들의 지혜에 따르면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경계하였습니다. 이날은 어떤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 잠시 시간을 두고 빠르게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느긋한 마음인데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급하게 행동하면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할 일도 생기지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날만큼은 빠르게 행동하려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느리면 느린 만큼 그래서 좋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편히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하고 느긋하게 생각하여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지요. 많은 부자들도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복을 부르기 위해서도 조급한 행동은 좋지 못하지요. 우리가 서두르고 화를 내거나 상대의 말을 막 끊거나 답답하다고 타인을 질책하면 그들과의 관계가 손상되기 쉬운데요. 풍요와 번영,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바라는 날에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지요. 인생을 살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은 수련과도 같은 일이며 결국 우리에게 큰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날은 다툼을 벌이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를 질책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큰 소리를 내고 싸움을 벌이는 것은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였는데요. 풍요를 일구는 시기에 타인과 싸움을 일으켜서 조화를 깨뜨리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다툼을 자제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다툼이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질책하고 나는 잘났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와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반박해서 좋을 것이 뭐지? 운을 깎아버리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정말 일이 잘 풀리려나 보다. 좋은 운 받기 전 액땜하길 잘했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좋은 대운이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크게 나쁜 일을 겪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임모아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이제 나에게 더욱 좋은 운이 들어오기 위해 잠시 숨을 돌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보는 것이 어떨까요? 또한 주위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본다면
더욱 복을 쌓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좋은 대운을 받고 인생에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랄 텐데요. 옛 현인들의 지혜를 활용해 풍요를 상징하는 날에는 간단한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돈복은 물론 내가 원하는 행운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조상님들의 현명한 지혜이니 여러분께서 인생의 대박과 금전운을 바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하나쯤은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가 따르고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뤄지셔서 복을 가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보세요. 좋은 이야기는 함께 나누면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